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 그래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었던 삼성전자인데 네. 또다시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또다시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엔지니어 A씨가요.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올해 초에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A씨는 반도체 핵심 기술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일단 발송을 했고요. 이 중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해서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엔지니어를 즉각 해고 조치했고요. 국가기관에 지금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예. 삼성전자가 밝히기를 인사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 같은 사실을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아무튼 전원에게 다 알리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술 유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다가 상당한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임직원이요. 재택근무 기간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수백 장을 찍어서 보관하다가 적발된 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었고요. 하지만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형이 7년으로 알려져 있고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에는 기본 구형이 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 이렇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한국의 주요 산업의 영업 비밀, 영업 기밀이 기술 탈취의 표적이 된 건 사실 뭐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니죠. 네. 그동안 뭐 인력을 빼가거나 정보를 빼가거나 장비를 노리거나 이런 유출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 수법들도 좀 다양화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또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그냥 문서만 빼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해킹이나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정보를 훔쳐가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일단 국정원이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2020년까지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모두 99건이었습니다. 이 예. 중에 34건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 사건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주요 분야는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일단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이런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인정받는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커들까지 가세해서 기밀을 탈취하거나 랜섬웨어 공격 등 전방위적으로 자행되는 국외로부터의 위협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라고 한다면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이미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왔었고요. 작년에는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 출신 직원 2명을 비롯해서 협력사 관계자 2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었고요. 이들은 2018년 중국 소재 연구소와 초임계 세정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접촉을 한 바 있고 사실상 오랜 기간 작심하고 기술 탈취를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기술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실 비대면 근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 기술 유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마다 아무튼 온라인, 오프라인 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기술 유출 같은 경우는 뭐 기업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도 상당히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네.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증권사들의 이자 장사, 이번에 개미들의 비투덕을 톡톡히 봤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주가 폭락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키움증권이 그중에서도 이자 수익을 가장 많이 올렸다라고 합니다. 예. 자, 박 기자, 주요 증권사들의 올해 1분기 이자 수익이
꽤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말씀 주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가 늘어나면서 증권사의 이자 수익이 전 분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증권사 29곳이 신용거래 융자를 통해서 얻은 이자 수익은요. 3,602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올해 초에 금융권에 사실 이자 장사를 한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었는데 시중 증권사들도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줄줄이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뭐 선방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이자 수익 현황을 좀 살펴보면 말씀 주신 대로 키움증권이요. 작년 4분기보다 7% 가까이 늘어난 58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1위에 올렸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도 1분기 500억 원이 넘는 이자 수익 거뒀고요. NH투자증권이 420억 원, 한국투자증권이 3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자율을 내리면 뭐 증권사가 거두는 이자 수익도 감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초 이후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니즈와 수요들이 급증한 여파로 아무튼 증권사들은 실적을 방어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개미들의 눈물로 증권사가 돈을 벌었네요. 네. 참 안타까운데 이 빚내고 투자한 개미들 또 반대 매매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시가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든 5월에만 하루 평균 500억 원 안팎의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보면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 500억 원대 안팎을 유지하던 반대 매매 규모가 이번 주 들어서 400억 원대 후반을 기록 중에 있고요. 연초 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반대 매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사들인 종목들의 주가가 내려가면서 하락하면서 강제로 청산되는 주식들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읽히고요. 예. 여기에 반대 매매와 직결되는 사글자리 초단기 대출인 미수금 잔고도 사실 5천억 원대에 달해서 증시 조정이 계속되면 뭐 반대 매매 또한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빚내고 투자한 개미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투자는 절대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업계에서는 이 금양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이 좀 많았었는데 한동안 금양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갔었죠. 그런데 어제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박 기자, 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 4.2%가 떨어진 53,500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연일 지금 거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금양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포제, 즉 합성수지나 고무 등에 첨가하는 화공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 매출은 없습니다만 2차 전지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 정부가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지요. 네, 당시에는 뭐 2차 전지 스치기만 해도 올라간다 예. 이런 썰들이 있어서 예. 좀 당시에는 수혜를 봤었죠.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이 홍보이사가 유튜브나 온라인에 많이 나와서 2차 전지 관련돼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가 급등한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이미 지난달 24일에 금양에 대해서 자사주 처분 계획에 대한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이 뭐 놀랄만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금양의 주가로 연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어제 사실 장이 마감한 뒤에 금양에 대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의결했는데요. 의결 사유는 앞서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공시 불이행으로 벌점 8.5점 그리고 제재금이 8,5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거래소 측이 아울러서 설명하기를 향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의한 관리 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경고를 한 셈이고요. 일단 문제가 된 부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면서 2차 전지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박순혁 금양 전 홍보이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요 경영 사항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해당 방송에서는 금양이 1,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걸 온라인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장내 매도, 뭐 블록딜, 시간 외 대량 매매라고 부르죠. 교환 사채 발행 등 매각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사실 처음이라고 하네요. 박 전 이사가 또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실은 회사를 다닐 상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표를 썼다고 밝히면서 한국거래소가 박 이사가 계속 금양에서 홍보를 맡으면
온갖 피해를 다 주겠다라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이분은 주장을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또 거래소 측은 얘기가 다릅니다. 박 이사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거래사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금양의 공시 책임자에게 공시 규정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계도했다. 그것이 우리 거래소의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일축한 바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양측의 주장이 또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금양의 지금 류광지 대표가 보유 지분의 80% 이상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예. 확인됐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금양의 주가와 그러면 류 대표 간에 뭔가 이해관계가 매우 좀 밀접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일단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류 대표의 보유 주식수가 약 2,300만 주, 지분율이 39.6%로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약 1,900만 주가 금융회사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겁니다.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6개사인데요. 부산은행, 대구은행,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증권금융, 하나증권입니다. 담보 주식 수량과 담보 제공 금융회사는 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담보로 제공해 온 게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는 말씀 주신 것처럼 금양 주가와 류 대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걸 뜻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면서 류 대표는 금양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반대로 보면 주가가 상승하면 담보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류 대표는 자금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죠. 그런데요. 지난해 또 7월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획득한 이후에 호재성 공시가 잇따르면서 금양 주가는 10배 이상 뛴 점도 한겨레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 수개월 동안 4,000원에서 5,000원을 횡보하다가 지난해 7월 말에 9,000원을 통과했고요. 8월과 9월에는 12,000원, 2만 원 선을 또 뛰어넘습니다. 지난해 말에 25,000원까지 또 올랐다가 해를 넘겨서도 급등세가 이어져서 지난달 초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9만 원대까지 치솟기도 9만 원까지요. 했는데요. 네.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오르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추가 취득한 지분의 평가 가치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배가 뛰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건실한 기업의 주가나 이런 가치가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냐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실제 금양에 굉장히 충성심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겨레의 시각으로 보자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주가 띄우기에 유리한 공시들을 자주 했고, 또 예를 들면 금양이 민주콩고와 몽골의 리튬 광산 개발을 위한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하는 내용들은 실제 수익성이 확인되기까지는 이게 MOU는 MOU일 뿐이지 실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으로 얻어가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라는 보도였고요. 물론 같은 맥락이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양 전 홍보이사가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금양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평가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금양의 행보, 또 홍보이사였던 이 박 전 이사의 행보에 언론의 이목이 쏠린 이유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양은 어쨌든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되면서 고전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에 지금 이번에는 허위 광고라는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자, 박 기자, 배달의 민족에서 무제한 쿠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허위 광고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파악에 들어갔다고요. 예, 민원이 들어온 것도 확인을 해줬고요. 지금 파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업계와 공정위에 따르자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배민의 쿠폰 행사 광고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고요. 무제한이라는 광고 표현과 다르게 최소 주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나
과장의 소지가 있다, 소비자를 유인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어떤 분이 하신 것 같아요. 먼저 관련법 보면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1호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가 거래하게 만들면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아무튼 금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초부터 배민은 서울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등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배민원 한집 배달 무제한 3,000원 쿠폰 행사를 시작했었습니다. 15,000원 이상 주문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인데 사용 후에 이게 재발급이 가능해서 주문 건마다 한 개씩 사용이 가능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대상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또 넓어졌고 이 한집 배달을 통해서 2만 원 이상 주문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과 15,000원 이상 주문할 경우 사용 가능한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했는데요. 2만 원 이상의 메뉴를 주문할 경우에 최대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지만 주문하고자 하는 가격의 메뉴가 15,000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제한이냐라는 예. 대목에서 일단 민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제한 쿠폰이라는 표현 대신에 무제한 드리는 더하기 쿠폰 네.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서 쿠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15,000원 이상 주문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과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정위 관계자가 밝히기를 쿠폰 행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건 맞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 소비자과에서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사실을 파악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과거에 사실 통신 3사가 데이터 무제한 관련해 가지고 유사한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달 업계에서는 이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 허위 광고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보통 기업들에서 프로모션이나 이럴 때 잘 사용하지 않는데 배민은 이제 그 점을 잠시 좀 놓친 것 같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예. 아무튼 우하연 형제들 측은 최근 진행한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지급된 쿠폰과 관련해 중요 내용을 누락한 부분은 없다. 그러나 앱 이용에 혹시나 고객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다면 우리가 일부 문구 등을 변경하거나 사용 조건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배민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 최근에 이제 수수료 문제로 라이더들 파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래저래 참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5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간편식이나 라면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또 매출이 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우리 K라면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박 기자, 그런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출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속이 쓰린 기업이 있다고요? 예, 어딜까요? 한 기업입니다.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거두절미하자면 농심은 웃었고 삼양식품은 울었습니다. 같은 라면 업체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일부 보도를 보면 삼양식품의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455억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21.5%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39억 원으로 2.6%가 라면 업계 중에 3사 중에는 아무튼 감소한 기업입니다. 농심의 영업이익이 638억 원으로 무려 85.8%가 증가하면서 이쪽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 삼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농심을 일단 보면은 미국 법인이 영업이익 증가 부분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요. 물론 삼양식품도 해외 매출이 늘어서 반응은 좋았는데 우리가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 즉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에 드는 재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아무튼 삼양식품 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면 밀가루, 설탕 등의 원자재 가격과 내륙 물류비가 늘어났다. 또 사업 구조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원가 절감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매출 원가가 많이 늘었다는 어떤 설명과 다르게 판관비의 급증이 훨씬 주요했던 것으로 일단 원인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매출에서 원가가 1분기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 원가율이 71.3%로 지난해와 비슷했는데 판관비가 465억 원으로 40.4%나 뛴 게 바로 이제 그 방증이 될 수 네, 있겠습니다. 광고를 많이 했군요. 예, 그만큼. 네. 뭐 예능에서도 보면 뭐 서진이네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닭소스 PPL도 진행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아무튼 강화하면서 삼양식품의 어떤 활로를 모색했는데 매출은 커졌는데 아무튼 실속이 없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농심, 오뚜기, 삼양 즉 라면 업계 전체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두 자릿수의 매출을 증가를 시키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삼양식품의 판관비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이끄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기자, 예. 보통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이제 인기 가수가 뭐 새 앨범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소속사 쪽에서 이제 새로운 가수가 나오거나 예, 예. 할 때 보통 뛰기 마련인데 이번에 JYP는 어떤 이슈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JYP 엔터의 실적과 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어서 지금 이달 들어서만 30% 가까이 올라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에서 지금 2분기 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공개될 미국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 연일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전날보다 3.55% 상승한 11만 9,5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 사실 어제도 29% 가깝게 상승한 거 20.84%죠. 20.84%요. 많이 네.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JYP 엔터의 주가가 이달 들어서만 27.94%가 올랐고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가 사실 3.09%가 빠진 걸 고려하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보이고요. 기간을 올해로 넓히면 수익률이 무려 70%로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 시가총액 역시 크게 불어났는데 전일 종가 기준 JYP 엔터의 시총이 4조 964억 원으로 코스닥 시총 6위까지 지금 올라선 오. 상황이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닥의 이제 굉장히 큰 기업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뭐 내지는 셀트리온 이런 기업과 이제 어깨를 견줄 만한 네. 엔터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에 또 3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네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 기대감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예.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또 예. 하나의 뭐 또 호재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적이 배경인데 연결 매출액이 1,1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가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19.27%가 증가한 4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 A2K의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달 말쯤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 앞서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실적도 좋고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앞서 이제 선반영이 좀 됐겠습니다만 이제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가 JYP의 주가를 더 밀어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낸 10개 증권사가 모두 적정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두 가지의 배경을 짚었습니다. 주요 라인업인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의 신규 시장 입지 확대로 실적 체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 수출이 서구권까지 확장될 조짐이다. 즉 본격화되는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JYP 엔터의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10개 증권사 모두 하고 있다라고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